네, 안녕하십니까. 저, 간밤에, 스테이블 코인 제도 화법 이 상하원 통과, 디지털 화폐도 달러 패권. 예. 자, 달러를 그, 추종하는,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자, 이더리움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자 상승했고요. 특히 이제 이더리움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 소형 코인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건 일종의 뭐랄까요? 좀 키 맞추기? 예. 그동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죠. 자, 이렇게 올랐고 이더리움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키 맞추기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혼자서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같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매매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대적인 방향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것들이 뒤따라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좀 뒤따라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동안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로 뒤늦게 테슬라가 이제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하루하루 그 실적 발표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 실적은 좀 괜찮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런치 에디션을 모델 Y 런치 에디션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고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모습이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이제 과거 이제 작년에 이런 부분하고 이제 비슷하거든요. 예. 한번 앞에서 큰 거래량과 큰 거래량 감소 이런 큰 이렇게 파동을 겪고 나서 여기서 뭐 굉장히 출렁출렁거렸었죠. 예. 그리고 그 뒤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거래량이 이렇게 좀 평탄하게 이제 올라가도 뭐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예. 하락해도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그런 수렴의 구간이 이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움직일 것이고요. 또 뭐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은 어, 근데 여기서는 악재가 터져도 글쎄요, 뭐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추세 그 기본으로 보면은 그냥 정말 심플하게 보면은 지금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악재가 터져도 그 전 저점을 깨지를 못하죠. 여기서 그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그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뭐냐면 상승을 많이 시켜놓고 거기서 수익 매도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고 하락을 해도 이전 저점을 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좀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올라갔다가 또 뭐 이제 전 고점 이제 뭐 어떤 저항이 있다. 예, 전 고점 매물대가 있다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해도 이 저점 이상에서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예.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가 뭐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렇게 하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아, 상승 추세는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확률적으로 좀 성공시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이 상승 추세가 아주 오랫동안 길게 진행이 된 후다. 그럼 거기에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뭐 영원히 끝없이 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도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된다. 예. 그럼 가면 갈수록 그 추세는 이제 약화가 되죠. 그 지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지금 상승 추세가 높고 길게 진행이 된 후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어, 어느 정도 약간은 진행이 됐지만 아주 높게 가진 않았고, 그다음에 아주 오래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의 어떤 뭐 아주 초기는 아니지만 약간 초기 지난 정도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다. 근데 가는 와중에 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상승하고 가는 와중에 출렁거리며 간다. 자, 어제도 제가 주가를 보면서 하락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추세 설명하고 똑같죠? 심플하게 보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일봉 차트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을 볼 때 이건 분봉이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게 일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감이 옵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보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일봉이다 하면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상황이 아니죠. 중간에 어떤 조정도 없이 상승 지향적으로 굉장히 길게 갔죠. 높게.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도 놀랄 게 없어요. 나올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하락이 긴 하락의 시작이냐 라고 이제 볼 때 이 밑에 이제 공간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지지가 빨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의 이제 이 경사도를 보면은 하락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이제 아주 이렇게 요 전날처럼 이렇게 급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급하게 쫙 눌러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분봉을 잘 보는 방법은 이게 일봉이다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좀 더 감이 잘 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내려가면은 그냥 뭐 나타날 만한 일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확률적인 접근인데 이런 데 가서 추격 매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자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어제는 그냥 뭐 하락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다. 이 하락의 모습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게 이렇게 내려 쳐버리면 여기서 이제 그 바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하면 바닥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슬라이딩 했잖아요. 이렇게 좀 늘어졌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약간 반등하는 액션이 나오다가 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강세로 갈 때는 여기서 그냥 바로 점프를 해서 여기 돌파해 버립니다. 이렇게 초강세로 갈 때, 호재가 나올 때. 예.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아주 여기서 약간 내리려다가 이렇게 팍 올라가 버리죠. 예.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여기서 이제 급반등하고 있는데, 네. 이런 형태의 차트에서는 이게 여기 바로 이렇게 직상승해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예. 이전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급반등하면은 이 지금 상승한 지도 오래됐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곧 고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제 기본 그 뼈대예요. 예, 기본 뼈대니까 이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변수가 생기죠. 주식에는. 예. 올라갔다고 뭐 무조건 다 내리는 건 아니에요. 예, 막 더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뭐 대응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제 하락은 확률이 뭐냐면 한 80% 이상 되는 거예요. 이런 상승이 나온 후에 이런 하락이 나온다. 이럴 확률은 한 80%. 좀 높게 잡으면 90%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단타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는 데 가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럼 다시 하락을 당할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이게 뭐냐면 나스닥이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거꾸로 내려버렸죠. 예. 뭐 상승해서 이제 수익 실현 매물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 보험, 테슬라 자동차 보험이 그 고소를 당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예. 자동차 보험 그 가입자가 뭐 사고가 났는데 뭐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빨리 안 준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이제 집단 소송 이런 걸 했어요. 최근에 이제 뭐 FSD 아니 오토파일럿 사고에 대한 어떤 소송도 걸리고 이런 뭐 소송 같은 것이 이제 걸리고 있는데 뭐 별건 아니죠. 근데 그 소송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세력이 이제 기자와 짜고 가령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세력이 기자랑 짜고 자 기자가 내가 몇 시 몇 분에 이 기사를 올릴 거야.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악재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여기서 아래로 주식을 팔아가지고 하락 이제 음봉으로 딱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악재가 나온 기사가 나온과 동시에 음봉이 크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안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깨트려 버리면 덩달아서 같이 매도를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매를 유도시킨다. 이런 액션이 좀 보였습니다. 투매를 유도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주가 조작이죠. 인위적으로 투매를 유도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도 보면은 계속 이제 이 세력들이 그 기자들하고 짜고 악재를 이렇게 퍼뜨리고
이렇게 퍼뜨려서 투매를 막 이렇게 유도를 시킵니다. 그럼 덩달아서 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바닥이 나타나는 거죠. 예. 반대로 이제 상승할 때는 호재를 막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이렇게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팔게 되고 또 높은 가격에 사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높은 가격에 많이 사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많은 손실을 보면서 낮은 가격에 팔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차트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되게 뚝 떨어뜨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서 왜 떨어뜨리느냐? 세력들은 자신들이 요 이제 개미들을 떨궈낸다. 그리고 자신들이 매집을 한다. 뭐 그런 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호재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매수를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죠. 자, 감사합니다.